연구는 오랫동안 해답을 찾아왔습니다. 어떻게 이 이미지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.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. 이것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인 어떤 이미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작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모든 전시와 영화, 공연 따위가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. 오로지 이것이 아니라는 이유로. 어떻게 이 이미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양구는 백일몽처럼 궁리하곤 했습니다. 그림 그리는 친구의 작업실을 빌려 조명을 설치하고 보디 페인팅할 물감과 바닥에 깔 흰 시트를 준비하고,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애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. 영애가 아닌 다른 여자로 대체할 수 없을까를 두고 오래 번민하다가 문득 영애에게 떠오른 것은 어떻게 양구가 포르노그래피를, 명백하기 짝이 없는 포르노그래피를 연출해 찍을 수 있겠는가 하는 뒤늦은 의문이었습니다. 영애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그것에 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고액을 지불해 전문 배우를 고용한다? 100번 양보를 해 촬영을 해내더라도 그것을 과연 전시할 수 있을까? 그때까지 양구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작품으로 화를 겪을 수도 있으리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음란물을 제작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. 작품을 만들며 양구는 언제나 자유로웠으므로 자신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실감한 적이 없었습니다. 그 이미지만 아니었다면 이 모든 조바심, 불편함, 불안, 고통스러운 의심과 자기 검열을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. 양구의 선택으로 인한 발걸음 한 번에 그가 이뤄온 대단찮은 것이었으나 모든 것을 가정마저 이룰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입니다. 많은 것들이 그의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. 자신은 정상적인 인간인가, 또는 제법 도덕적인 인간인가,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인가,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질문들의 답을 양구는 더 이상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딸깍 열쇠 소리가 들려 양구는 스케치북을 덮고 몸쪽으로 끌어왔습니다. 혹시라도 그것이 펼쳐져 누군가의 눈에 띄기를 양구는 원치 않았습니다. 자신의 스케치나 착상을 보여주는데 그리 인색하지 않았던 양구에게는 역시 낯선 경험이었습니다. 선배, 들어온 사람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후배 은주였습니다. 이런,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양구는 짐짓 느긋하게 허리를 뒤로 젖히며 웃어주었습니다. 커피 한잔 할래요? 은주가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들며 말했습니다. 양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은주가 자판기 커피를 뽑으러 간 동안 양구는 더 이상 자신만의 공간이 아닌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. 듬성듬성 정수리가 드러난 것이 신경 쓰여 야구 모자를 눌렀었습니다. 오래 억눌러온 고함 같은 것이
기침처럼 터져 나올 것 같다고 양구는 느꼈습니다. 양구는 허둥지둥 가방에 물건들을 쓸어 넣은 뒤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. 은주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걸음을 빨리 해 비상계단 반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. 거울처럼 번들거리는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충혈된 자신의 두 눈이 마치 눈물을 흘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양구가 작업실에서 눈물 따위를 흘린 기억은 없었습니다. 그러자 그 벌겋게 금이 간 눈을 향해 양구는 침을 뱉고 싶어졌습니다. 수염이 거뭇거뭇한 두 뺨을 피가 비칠 때까지 후려치고 욕망으로 부풀어 오른 주한 입술을 구둣발로 짓